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다 이러면 제일 첫 번째가 자영업자, 두 번째가 고령자, 세 번째가 지역경제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서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 계층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반드시 충격이 가해질 거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충격이 점점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지금 파산 신청을 하는 60대 고령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달만 하더라도요, 6월 달만 하더라도 2,715명입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2,058명이었거든요. 이게 2019년에 2,373명으로 늘어나더니 급기야 작년에는요 2,715명으로까지 32%나 늘었습니다. 32%. 문제는요 올해입니다. 올해는 3,000명이 넘어설 거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령자에 대한 어떤 파산,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런 얘기예요. 인원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충격적이다 이렇게 못 느끼시죠. 그런데 파산하는 비율을 보면요 확실하게 충격적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전체 파산자 중에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 이 보시면 2018년에는요 35.5%예요. 35.5%. 그런데 2019년에는 37.6%로 늘어나더니 작년에는요 39.8%예요. 올해는 40%가 넘어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령자, 60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4명이 파산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4명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명 중에 4명이 파산했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나다가 마주치는 60대 이상 고령자 파산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인구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전체 인구 중에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8년에 21.6%에서 2020년에 24%까지 늘어났는데 이 인구 비율보다도 파산 신청자 비율이 2배가량 높죠. 2배가량. 그만큼 지금 고령자 파산은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요 고령자 파산은요 젊을 때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직업이 뭐든 또 학교를 어디 나왔든 상관없습니다. 30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청소하다 퇴직한 사람, 결국 이분들도 어딘가에 또 청소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못해. 결국이요 돈을 못 모아놨으면 빚을 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빚을 내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들은요 자식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파산을 신청을 합니다. 파산을.
어디 그뿐입니까? 예. 대학에서 뭐 외국어를 전공해서 무역회사에 입사한 사람, 그러다가 50대 초반에 정리해고돼서 나온단 말입니다. 요즘 같을 때는 작년, 올해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 나와서 나오자마자 나는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절박감에 자영업에 손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자영업에 손댔다가 퇴직금마저 날려버립니다. 퇴직금마저. 여기에다가 코로나19까지 지금 창궐을 하고 있으니까 가게를 낸들 장사가 되겠습니까? 경험도 없지요. 예, 여기다가 코로나19도 도와주지 않지요. 결국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뭐 1년이나 1년 반이 걸렸을 뿐입니다. 이처럼요, 나이가 먹었든 나이가 좀 젊든 또 대학을 나왔든 대학을 안 나왔든 내가 은퇴 전에 직업이 뭐였든 완전히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파산에는요, 쉽게 말하면 누구나 걸려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걸려들 수 있다는 거. 그만큼 지금 고령자의 파산은요, 심각한 문제를 점점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은퇴하면요, 예, 고령자가 얻을 수 있는 직업은 한정적입니다. 수입도 적고요, 또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라든가 청소라든가 건물 관리라든가 이런 게 전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들도요, 경제 위기가 닥치면 빠르게 사라지는 일자리예요. 주방 보조, 청소, 건물 관리 직접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령자들이 그만큼 어려워지고요. 그나마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요식업을 창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임대사업을 하려고 했던, 임대사업이라는 게 식당을 하면 많이 벌 줄 알고 식당 가게 같은 거 20억씩 30억씩 대출 받아서 가게 하나 마련했는데 이 가게가 안 나가. 전세가 안 나가요. 월세도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 부담 때문에 결국 그 가게를 처분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게 처분하게 되면 이게 가격을 제대로 못 받아요. 결국은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지금 이 파산의 속도가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보시는 것처럼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는 4.1%밖에 안 됩니다. 독일은 10.2%, 일본은 19.6%고요. 미국은 23.1%지만 대한민국은 43.4%예요. 엄청납니다. 노인 빈곤율이. 10명 중에 6명이 배가 고프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요, 돈을 빌려서 결국은 파산을 하고, 파산을 한 후에는 빈곤 계층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파산을 신청할 때 그 돈은 누가 갚나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이게 문제예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노인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금액이 1,000만 원에서 뭐 그 이하도 있고요. 3,000만 원, 4,000만 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 이 금액이 계속 늘어난다는 문제고, 또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노인 파산 비율이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저는 금융에도 쇼크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955년부터 시작해서 1963년까지 이 태어난 세대들인데요.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요, 한 세대당 지금은 30만도 깨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대들은 100만이 넘습니다. 예, 어림잡아도 100만씩만 잡더라도 말입니다. 이게 55년도부터 63년생까지잖아요. 그럼 9년가량 됐잖아요. 900만이란 뜻이에요. 어림잡아도. 그러면 그 900만 중에 40%면 거의 400만 명이 빈곤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고, 또 그들이 점점 많은 파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에 당연히 쇼크를 줄 거고요. 그 쇼크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가 노인들, 고령자들에게는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도요, 이게 고령자 이러면 60대 이상을 말하지만 사실 50대 초중반도 지금 난리거든요.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그렇다고 아이들이 다 큰 거는 아니거든요. 결국은요, 이들 입장에서는 자영업을 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나방처럼 또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결국 아이들 학비도 내줘야 되고 생활비도 필요하니까 자꾸 빚으로 쌓여가는 겁니다. 저는 그게 결국 터질 거다. 지금 노인 파산이 이만큼 증가한 것은요, 바로 그 줄파산에 이제 시작점에 들어섰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요, 이 경제의 약한 고리라고 이야기하는 고령자들은 굉장히 취약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자영업자들까지 확장이 되고, 세 번째 약한 고리라고 이야기하는 지역 경제까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는요,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문재인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써서요, 이 장년층이라고 이야기하는 층과 노년층이라고 하는 층에 어떤 취업을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신노조로 계속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고령자의 파산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고요. 그 파산이 결국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고령자, 아니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장년층에까지 이 파산의 고리는 점점 깊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